닥터 벤데타입니다. 오늘은 유령수술 공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화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어수선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죠. 코로나19 사태 말고요. 의료계 상황하고 그리고 막 곳곳에서 막 범죄 수술들이 막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뒤죽박죽으로 막 섞여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문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주시하면서 그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일단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니까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유령수술 사업은요, 뭐 십수년에 걸쳐서 아주 급성장해 왔죠. 그렇게 하고 이게 오히려 이제는 뭐 수조 원대의 사업이 되면서 국가 공공기관들 중에서는 오히려 고의로 방치하고 심지어는 막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뭐 그런 양상으로 진행이 되었죠. 그렇게 되면서 유령수술은 그냥 막 일상적으로 벌어져 왔고, 그리고 그게 막 그 과정에서 유령수술 살인도 계속 벌어져 왔겠죠.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지난 8월 20일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형사법원 판결문을 1심 판결문을 받았죠. 이제 그 내용은 내용은 상식적입니다. 수술대에 누운 사람이 전신 마취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누군가가 수술 동의서 있지 않습니까? 수술 전에 설명했던 수술 동의서를 파기한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 그건 의료사고가 아니라 사기, 상해, 살인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판결문이었죠. 그러면 또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겠죠. 이렇게 이제 1심 법원 판결문이 나왔으니까 그 사이코들이 이제 이런 범죄 안 저지를 것이다. 그거는 여러분들처럼 그냥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법은 자기들은 법을 다 피할 방도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법들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라온 사람들이죠. 고작 사기죄 재판 1심 판결문으로 그 사람들이 수천억대 사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닥터 벤데타 카페에서 간단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 하나가 있죠. 예, 그랜드 슬램 릴레이거든요. 거기에도 좀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닥터 벤데타와 관련된 여러 개의 주소창이 올려져 있습니다. 참고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국에서 유령수술 사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진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유령수술 공장들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2020년 8월 20일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어떤 판결문을 한 개 받게 되었죠. 형사법원 판결문인데 그게 뭡니까? 예, 유령수술 공장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고, 즉 의료행위가 아니고 사기나 상해나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다라는 중요한 판결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제히 8월 20일에서 21일 사이에 지상파 방송들에서 유령수술 맡긴 G성형외과 원장 실형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런 뉴스들이 쭉 나왔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8월 27일 날 어느 신문 기사에 유령수술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G성형외과 이렇게 나와요. 단 6일 만에, 그렇죠? 이렇게 기사에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거 느끼실 수 있죠? 원장이 구속됐는데, 사장이 구속됐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나오지? 기사가 나오지?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빠른 이 기사를 쓰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정신을 가지고 썼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죠, 그죠? 자, 이 기사의 제목만 봐서는 알 수 없고 내용에 이제 들어가 보면 언론 하나가 눈에 띄어요. 뭐냐? 자, 여기 보면 유령수술 근절 캠페인 진행 중이다 써있고, G성형외과라고 사업장 이름도 똑같죠? 그런데 뭡니까? 예, 성이 다르죠. 그 사장이 다른 사장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이모 씨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요,
G 성형외과의 오너,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운영자, 소유자인 그 오모 씨, 유모 씨한테 한 10년 이상 고용돼 있던 의사죠. 사람인데, 이제 그 자기 그 오너가 사장이 구속돼 버리니까,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사장 이름을 바꿔서 이런 그 뭐 유령수술 건절 캠페인에 앞장서 온 것처럼 이렇게 막 이제 광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또 이 기자는 받아 적어 준 거죠. 자, 이렇게 범죄가 세탁이 되고 어떤 명의라든지 이런 게 세탁이 되죠. 즉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유령수술 해서 수술실에서 유령의사들, 그러니까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르는 거, 이제 그런 걸 보다가 이제는 뭡니까? 아예 병원 자체가 이제 유령 소유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유령 소유가 되는 그런 양상으로 넘어갔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판결문이 얼마나 대단한 판결문이냐면, 이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면 한번 보세요. 이 판결문의 일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2012년부터 뭐 13년까지만 수사가 된 거니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됐어요. 사실은 이게 10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이루어져 온 일인데 수사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죠. 증거가 다 인멸된 상태에서 수사가 됐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요, 사업장이 한 8군데가 있는데 이름은 똑같아요. G 성형외과 피부과 막 이런 식으로 G다 막 이렇게 나오죠. 근데 놀라운 거는 사장 이름이 다 다릅니다. 임모씨, 김모씨, 노모씨, 김. 뭐 여기서 이제 공통으로 등장하는 이 임모씨는 뭐겠습니까? 예, 신복이겠죠, 일종의. 그리고 허모씨도 나오고, 김모씨.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모자 바꿔 쓰기라고 하거든요. 이런 수법을. 그리고 막 차명으로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유령이죠. 유령 명의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병원을 개설하고 사업장 개설한다. 범죄 조직을 확장시켜 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막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는 이유가요. 이 사람들은요. 애초에 1심 법원의 판사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 가지고 별로 그냥 깔보고 있는, 그냥 생각 안 해요. 고작 네가 뭐 이런 정도로 간 사람들이거든요. 법이라는 거는 바보 같은 사람들만 지키는 거지, 힘없는 사람들이나. 우리는 우리 집에 부모님들부터 시작해 다 검사장 출신이고, 뭐 법원에 대부분 판사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있어. 아는 사람 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결문에 나오는데도 저렇게 고용해서 명의를 빌려서 하죠. 명의를 빌려가지고 바로 하고, 자기는 구속되고 오너는 구속이 돼도 한다는 거죠. 벌써 바꿔치기 진화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근데 이 사람들이요, 또 이제 선량한 의사들을 고용을 할 때 또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들을 적어버려요. 그 병원장이 원하면 언제든지 명의를 빌려주게끔, 그 명의 신탁을 안 해주면 그 페널티를 받거나 계약 위반으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한다. 이런 내용들까지 근로계약서가 적혀있죠. 근데 이 근로계약서에 한번 서명하면 이 고용의사들은 개처럼 끌려다니면서 불법행위에 동원이 되죠. 그리고 또 불법행위에 한번 동원이 되고 나면 나와서 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못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죠. 그렇게 해서 뭐 진행이 되어 왔고,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온 그래서 이 중요한 판결문이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이렇게 또 뭐 게시를 했더니 또 포털 사이트는 뭡니까? 게시 중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범죄 조직 하나가 발견이 돼가지고 거기서 벌어졌던 어떤 반사회적 범죄 이런 것들이 밝혀져 나오면 어떤 사회 시스템이 그 범죄 조직을 척결하거나 처단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범죄를 세탁해주는 쪽으로 쓰고 은폐시켜주는 쪽으로 다 자기들의 자원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게시를 중단시켜버렸죠. 그래서 제가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 판결문 넣고. 그러면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바로 다시 게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판결문이고 대단히 공익적인 그런 여러분들 생명권하고 바로 직결되는 그런 공익적인 목적의 판결문이니까. 근데 보면은 뭡니까? 30일이나 지나서야 해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런 사람들이요, 이 네이버는 특히나 자기들한테 광고비 주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제 거기서 벌어졌던 범죄 행위들 이런 거 다 은폐시켜주는, 희석시켜주는 쪽으로 다 진행해 왔다는 거죠. 예, 그걸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와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령수술 건설 캠페인을 진행해 온 사업장인 것처럼
이렇게 세탁을 하게 되었죠. 자, 여러분, 이 바지 사장을 이용해서, 이 바지 사장은 뭡니까? 결국에는 유령 사장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수술 질환에도 온통 유령이고, 이거 병원 자체가 아예 설립도 유령의 명의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계속해서 유령수술 사업은 진화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디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닥터 벤데타에 관련된 URL 주소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그 닥터 벤데타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터, 그 그랜드 슬램 릴레이 프로젝트에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방법은요, 이전에 올려놨던 동영상에 보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십시오.